네, 지금 세차를 하러 손세차장에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한차차 테슬라 모델 S 리뷰. 오늘은 서먼 기능에 대해서 특별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앞뒤로 뺄 수 있는 단순한 기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몇 개월간 타보니까 여러 가지 응용해서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생활에서 어떻게 응용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서먼 기능을 정확하게 세팅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서먼 특별편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물을 어떻게 피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차량 정면에 서 있는데요. 자, 차를 앞으로 전진시켜 보겠습니다. 바로 제 발 앞에서 멈춰 섰고요. 이번에는 옆으로 좀 비켜놔서 차의 진행 방향 바로 옆에 이렇게 한번 서서 전진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를 보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핸들을 틀어서 그냥 앞으로 지나가네요. 이번에는 차의 진행 방향 옆쪽에 한번 서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부딪히지 않도록 출발을 하네요. 출발할 때부터. 이번에는 살짝 다을뚱말뚱 한 거리입니다. 네, 제 발이 여기서 멈추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을뚱말뚱인데 살짝 안 닿고 지나갈 정도. 네. 저를 발견은 한 것 같은데요. 네, 제 발 바로 앞으로 일단은 그냥 지나가네요. 자, 지금은 차량 앞에 작은 종이 박스를 하나 뒀는데요. 한번 전진을 시켜 보겠습니다. 네. 종이 박스는 장애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밀고 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주차 금지 같은 거 할 때 세워놓는 이 표지판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네, 장애물로 인식하고 정지를 하네요. 이게 어느 정도 크기를 보고 하는 건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도. 네, 지금 흔히 볼 수 있는 주차장의 그 스토퍼인데요. 네. 장애물로 인식은 하지 않는 것 같고요. 대신 이 스토퍼를 넘어가려고 힘을 좀 줬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서먼 진행 중에 급히 차량을 멈춰야 될 상황이다 싶을 때는 네, 도어 핸들을 터치해주면 바로 차량이 멈춥니다. 네, 다음은 서먼 기능의 설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요.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용자 설정에 운전자 보조장치에 자동주차, 차량 호출, 베타 서비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걸 끄게 되면 서먼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고요. 켜게 되면은 베타 서비스 중이니까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부 설정을 눌러보시면 원래 기본 세팅은 여기 Continuous Press 모드가 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Continuous Press 모드는 뭐냐면 스마트폰 어플을 보시게 되면 전후 방향 버튼을 길게 눌러서 차량 호출을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진을 누르고 있을 때 계속 전진하다가 손가락을 떼면 자동차가 멈추는 식으로 컨트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진을 눌렀는데요. 지금 차가 움직이고 있죠. 움직이고 있다가 손가락을 떼면 바로 이렇게 멈추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안전을 위해서 보다 차량을 멈추기 쉽고 또 사용자가 계속해서 누르고 있어야만 차량이 움직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전을 생각해서 컨트롤하는 방법인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 자동차 키를 가지고 서먼 기능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키로도 서먼 기능을 쓰시려면은 아까 보여드린 이 Continuous Press 모드를 꺼 주셔야 됩니다. 뭐 주의사항이 또 나오는데요. Continuous Press 모드를 끄고 나면 스마트폰의 컨트롤 메뉴가 좀 바뀌었는데요. 전진, 후진 이렇게 앞뒤로 배치가 되어 있고 전진을 한번 누르게 되면 손가락을 떼도 다시 터치할 때, 그러니까 정지를 누르기 전까지는 계속 차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지를 누르면 차가 멈추고요. Continuous Press 모드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인 컨트롤 방법이기 때문에 기본 세팅은 Continuous Press 모드가 켜진 그런 설정입니다. 대신 이렇게 Continuous Press 모드를 끄게 되면 이 자동차 키를 가지고도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측면 간격이 표준이 있고 좁음이 있는데요. 표준으로 해 놓으면 좀 더 좌우측 공간이 있을 때만 전진 후진 시킬 수가 있고요. 좁음으로 해 놓으면 아주 좁은 공간이더라도 전진 후진을 서먼을 통해서 할 수 있게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좁음으로 해 놓게 되면 아무래도 좀 위험하긴 하죠. 하지만 조금 더 공격적으로 서먼을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출 시 이동 거리는 최대 12m입니다. 그러니까 전진 후진 시켰을 때 최대 멀리 갈 수 있는 거리를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최대 12m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전면 간격도 여기 보시면 최대 20cm까지, 그러니까 차량 앞에 벽이 있다고 했을 때 벽 앞에 20cm까지 붙을 때까지 차량을 전진시킨다는 의미니까 20cm로 해놓으면 제일 공격적으로 서먼을 컨트롤하는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이게 좀 걱정되시면 뭐 조금 이렇게 떼어 놓으셔도 되고요. Continuous Press 모드가 꺼진 상태에서는 이 키팝을 가지고도 서먼 기능을 쓸 수 있다고 했는데요. 키팝으로 서먼 기능을 쓰시기 위해서는 키의 윗부분, 차량 지붕 부분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은 이렇게 비상등이 켜지면서 띵동띵동 소리가 나거든요. 이거는 차량 호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표시이고요. 이제 키팝의 뒷부분을 한번 눌러주게 되면 후진, 후진하죠. 정지하려면 또 윗부분을 한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키팝의 앞부분을 눌러주게 되면 차량이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차 키로 서먼을 컨트롤할 때는 다시 쓰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길게 눌러주고 전진 후진 이렇게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할 때보다는 바로바로 전진 후진 시키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대신에 스마트폰은 또 단점이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컨트롤을 하게 되면은 연결이 자꾸 끊기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이 차 키 같은 경우에는 차 근처에만 있기만 하면 연결 인식이 안 된다거나 오류가 생기는 일이 전혀 없는데 스마트폰으로 컨트롤 하려고 하다 보면은 연결이 끊기는 경우가 자주 발생을 하는 그런 장단점들이 좀 존재합니다. 서먼으로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는 거리가 최대 12m라고 했는데요. 12m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발자국에 1m로 계산을 해서요. 지금 차에서부터 12m 정도 제가 지금 차량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한번 전진을 시켜 보겠습니다.
네, 제 바로 앞에까지 지금 왔고요. 네, 제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12m가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떨어져서 방해하는 정도로 서 있어 보겠습니다. 이대로 오면 저랑 부딪힐 정도인데요. 네, 바퀴를 틀어서 저를 피해 갑니다. 네, 이번에는 이 뒤쪽 벽인데요. 후진으로 해서 20cm까지 붙일 수 있다고 아까 설정이 나왔는데요. 한번 얼마나 붙는지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근접했는데요. 점점 더 가네요. 네. 여기서 멈췄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이 보시다시피 22cm 정도, 22cm는 더 되고요. 한 25cm 정도에서 멈춘 것 같으네요. 아마도 이 벽보담도 이 바닥 턱으로 인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22cm 정도 될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참고로요, 주차 같은 거 할 때 장애물과의 거리를 인식해서 이렇게 계기판에 뿌려주는데요. 지금 왼쪽 벽과의 거리가 53cm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게 정확히 맞는지 한번 내려서 53cm인지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53cm보다는 더 가까운 것 같고요. 약 한 50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앞 장애물과의 거리가 59cm라고 나왔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59cm 거의 정확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사용자 설정에 도어 및 잠금에 보시면 워크웨이 도어 잠금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를 켜놓게 되면은 키를 가지고 차량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자동차의 문이 잠기게 되는 기능입니다. 이거를 켜놓게 되면 굳이 뭐 차 문 잠그고 뭐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차에서 내려서 일부러 가시면 자동차의 문이 자동으로 잠기는 기능인데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실제로 잠길까, 혹시 오류가 생겨서 안 잠기면 어떡하나 이렇게 의심을 좀 몇 번 했었는데 한 번도 오류가 생긴 적은 없었고요. 잘 잠기더라고요. 몇 미터 정도 떨어졌을 때 차량의 문이 잠기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약 한 13m, 네, 12에서 13걸음 정도에 잠기네요. 그러니까 서먼의 그 차량 이동 거리 12m, 약 12m 정도로 아마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키나 스마트폰 필요 없이 주차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 후방 카메라인데요. 뒤쪽에 이 차량 2대 사이에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차를 집어넣으려고 하는데요. 너무 공간이 좁아서 차를 집어넣고 나면은 운전석 문을 열고 나오기가 힘들 것 같은 경우에, 이럴 경우에 이런 기능을 쓰면 편리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파킹 버튼을 2번을 누르게 되면요, 자동주차 화면이 뜨는데요. 차를 지금 앞으로 뺄 거냐 뒤로 뺄 거냐를 선택을 해주게 되는데요. 차를 뒤로 빼야 되니까 뒤쪽 화살표를 누르고 나서 차 문을 열고 나가면 되겠습니다. 양쪽 차와의 간격을 봐가면서 뒤로 지금 차를 주차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쪽 아우디 차주분께서는 내리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공간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쪽이 좁은데 서먼으로 차를 꺼내고 나서 또 탑승을 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차를 타고 나갈 때는 이런 식으로 차를 꺼내면 되니까요. 네, 이제 운전석 문을 열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네, 이번에는 옆에 큰 차가 있고 기둥이 있어서 상당히 좁은 공간인데요. 게다가 모델 S는 차 폭이 넓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주차하기가 좀 힘든데요. 이렇게 좁은 공간에도 서먼으로 차를 넣을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 앞바퀴로 방향을 약간씩 수정을 하면서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똑바로 주차를 하려고 바퀴도 좀 방향을 조절해서 주차를 완료를 했네요. 네, 이번에는 제가 지금 주차할 자리가 저 자리인데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이라고 표지판이 세워져 있는데 차를 이렇게 두고 내려서 저걸 치우고 다시 주차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먼 기능을 이용해서 좀 더 편리하게 주차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차를 후진만 하면 주차할 수 있게 맞춰 놓은 다음에 이를 치우고 차에 다시 탈 필요 없이 그냥 서먼으로 차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